본 면담은 태백시가 시행하는 태백 탄광 아카이브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청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미디어류에서 실시하는 면담입니다. 지금부터 정규섭 이사님의 구술체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는 2024년 4월 18일이고 시간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장소는 강원연료공업입니다. 이번 구술의 면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원 유명상입니다. 촬영자는 한바다 이정필 PD님입니다. 정 이사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강원연료공업 주식회사 정규섭 이사 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제가 80년도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6, 7년 정도 되죠. 1980년도 그럼 몇 월에 입사를? 12월 4일. 12월 4일에 네. 겨울에 입사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태어나신 고향은 어디신가요? 안동요. 안동. 네. 안동이면 여기서 태백이랑 거리가 좀 멀지 완전 않나요? 도도 틀리고 멀죠. 한 300리. 아, 3km는 킬로면 한 120km 돼요. 안동 태백이. 그럼 언제까지 안동에 있으시다가 태백에 저는 또 안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따라서 일본 갔다가 일본 동경에서 있었대요. 제가 해방과 동시에 4살 때 대한민국을 나온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그래서 안동서 거기서 성장하고 시골에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성장도 거기서 했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저 장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옛날 또 그런 유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땐가 그때 37인가 8쯤 됐는데 우연하게 우리 지인도 있고 해서 여기 왔어요. 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강산 생활도 한 3년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거기서 이 강원연료를 들어오게 된 거지. 네. 그럼 어렸을 적에 몇 년도까지 거의 몇 살 때까지 일본에 계신 건가요? 그래 한 4살 정도 있었지 뭐. 그래 4살까지 이제 태어나자마자 갔대요. 저는 일본 그거는 모르고 어른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알죠. 그럼 4살 이후에는 어디로 다시 오신 그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으로 안동에 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입사하시기 37에 여기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농사일했죠. 이제 장남으로서 이제 그때 한참 당시에 그때 정부에서 막 이 생사 누에 아는지 모르겠어요. 누에를 많이 양잠을 막 해가지고 제가 직접 뽕나무 심어가지고 그 심어서 그 생산을 하면 그때는 막 이 정부 대통령이 막 일본으로 막 생사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봄으로 가격이 오르고 가을에도 오르고 막 신바람이 날 정도로 했는데 유류 파동이 오면서 70년 유류 파동 오면서 생사 규제를 해본 거야 일본서. 그러면서 막 이 양잠이 오고 막 사양삽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다가 또 돼지도 좀 먹이다가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태. 10월은 그때마다 겨울에는 다 놀아요. 이래 막 소실 뭐 이제 뭐 좀 놀기도 하고 여름엔 일세하고 이래 하다가 뭐 그냥 우리 한번 태백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왔다가 그 길로 내 친구들도 여기 있고 이래서 여기 강원 태백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좀 그래도 좀 부유한 환경에서 뭐 살았다고. 시골에 부유한 사람은 한 동네에서 한두 사람도 그리 부유하지는 못 그냥 뭐 살기가 힘들었지. 그러니까 대학교도 못 가고 그걸로 이제 정말 친 거지. 그럼 부모님 두 분 다 계셨던 건가요? 네, 부모님은 오래 사셨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그럼 태백에 올라오신. 그렇죠. 결혼하고 애들 5인데 다 거기서 안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은 다 영어했어요. 성장은. 그러면 37살에 광산으로 가야겠다라는 안동과 태백의 거리가 굉장히 좀 있는데 태백에 어떤 좀 이야기를 들었나요? 뭐 가령 뭐 약속의 땅이라든지 뭐 이런. 그때가 여기 뭐 각 약속 있다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광산촌이라는 건 알았죠. 이제 광산촌이 왔는데
그 여기 오니까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시골이 그때 막 상당히 막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이 이제 여러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뭐 비료값 앞에서 좀 벌자 뭐 이래가지고 정찰하게 됐는데 그래 내 아는 친구가 그러지 말고 뭐 여기 좀 뭐 있는 게 어떻나. 저도 농사는 상당히 광장으로 했지 이제 많이 했어요. 뭐 한창 때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만큼 수입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큰 급이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강원연료를 이 광업소는 또 우리한테는 또 체질이 안 맞고 또 힘들도 들고 이또 뭐 지하를 막 내려가다 하는데 그게 또 겁도 나고 밖에서 일하다고 막 그길로 막이 이제 이 강원연료를 오게 된 거지. 광부 생활을 3년이나 하셨으면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 당시에 광부의 그 위상이 대단했거든요. 나라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그 광부는 뭐 산업 전사다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그거는 내가 생각 허울 좋은 산업 전사지. 실제 강부들의 생활은 내가 보니까 이 농부들보다 더 해요. 엄청나게 그 고생은 내가 와서 본 결과 여기 동해만 이 뭡니까 밥을 해 먹는데 난 보지는 못했어요. 밥을 해 먹는데 눈을 가지고 그걸 녹아 가지고 밥을 해 먹는데 목욕은 아예 못 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 검은 근 얼굴로 그대로 집에 와서 목욕하고 그러면 누가 그러면 제 가정 부부간에 자면 얼굴이 막 전부 다 이게 막 검은이 묻을 정도로 아주 그 생활은 뭐 산업 전사다 막 허울 좋은 산업 전사 실질적 그 열악한 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많은 규폐 환자도 나오고 내가 그 광산 생활은 지금 밖에서 하고 잘 몰랐는데 내가 강원연료 있으면서 이 공급이 잘 안 돼서 이 학내를 한번 들어가 봤었다 보니까 막 소음도 나고 그래서 참 강부들의 그 참 애환이 참 많이 많구나. 그 참 뭐 강물을 그리려 하니까 뭐 파랗게 안 그리고 검은 물로 그리는 그런 그 일화도 있고 그래서 참 강부들이 참 열악하다 가는 걸 느꼈죠. 막 또 그때마다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초창기에는 그때는 이 보상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더 했대요. 근데 뭐 우리는 내가 아는 느낌은 그냥 강업소가 참 뭐 허울면 초창기 그때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약하니까 강업소 들어가는 게 그때 또 힘들었대요. 장성강업소 같은 데는 뭐 정말로 그때 들어가기가 한정 같은 데 들어도 거기 안 들어가고 강업소를 들어갔을 정도로 선언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 상태는 참 어려운가 봐요. 힘들다. 처음에 광산에 들어가셨던 데가 쫄딱 구댕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작은 거기도 어디냐면 우리 지금 현재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가 원래 강업소 자리예요. 황지 강업소 자리인데 이 강업소 자리에 하청을 하는 분이 우리 회장님이 하셔서 나는 그때는 회장님 잘 모르고 내 친구가 거기 총무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거짓말을 해봐 그래 하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했는데 그래 하다가 뭐를 또 했느냐면은 강서 고는 얼마 안 했어요. 얼마 안 하다가 이제 그때마다 메탄 장사가 많았어요. 무연탄 이게 사가지고 막 각 연탄 공장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하차로 곧배로 막 배달해요. 곧배달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그 남바가 있어. 남바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요거는 뭐 제 오팔따에 그러면 50도이다. 한 추럭에 50도에다 뭐 40도, 48도 이래. 그래서 내 친구 하는 말에 너는 앞으로 계속 이걸 할 거니까 앞으로 메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빨리 이걸 벗어나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회장님이 이 연탄 공장을 하시면서 메탄을 하셨어. 강업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저탄자이라고 하는 데 있어. 저탄자 탄을 막 해가지고 막 갓배 막 싣고 하는데 거기서 근무를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시키면 강원연료에서 내가 매일 그 강원연료 가서 그날 하는 일본을 가서 보고를 하러 가요. 이제 막 하차도 막 그래 가는 걸 보고 그럼 너는 당신은 일로 강원연료로 왔나 이래가지고 왔는 게 80년도 왔는 게 그 일부터 계속 있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 40살이 넘는 거의 나이인데 그때 당시 그때 38살, 38, 39살 정도 됐지. 체력적으로 좀 광부보다는 이 일이 좀 적성에 맞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제 그때에도 이 연탄공장도 지금도 많이 열악했어요. 그때 한 종업원이 한 30명 이런 처음부터 지금 이 장비로 하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조그만한 요 손수레 같은 거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실어 넣어. 막 처음부터 여자 종업원이더라고 와 보니까. 그막 와 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전부 다 지금은 약간의 요금 약간의 업됐지만 그때면 처음 순수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참 사실 이제 중노동 그때는 또 하면 그때는 그 시절에는 공휴도 없어요. 그런 세월에 하다가 뭐 그래도 이제 공유가 없다는 게 휴일이 없다. 휴일이 없어요. 그때는 한 달 내 일하는 게 그때 당시면 그러니까 이제 참 엄청나게 좀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도 같이 일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여자도 같이 하고 그때 뭐 이 자리가 없고 뭐 보는 거고 있고 뭐 전부 다 연락했다고 보죠. 1980년도에 그 자료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는 석탄 생산량도 굉장히 많았고 연탄도 이제 뭐 연탄이죠. 다 그러니까 연탄이 이제 석유가 이제 비싸니까 이제 연탄으로 이제 많이 예, 사서 그때 좀 예, 호황기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이 그렇게 생계를 유지할 만큼은 많이 못 벌었나. 호황기 모르겠어. 강부들 그 실지 업자들은 모르겠는데 이 저 강부들이 그 지하 밑에 내려가서 한다는 건요. 그 참 생사가 달렸잖아요. 가족들하고 먹긴 살긴 살아야 되고 강부 가족들하고 또 보통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좀 그런 마찬가지겠지만 그때에도 이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처자식에 대한 그 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장가 갔으니까 장가하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처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지하 수천 메들 내려가지고 후경면 내려가서 그걸 막 무릅쓰고 일하고 이러져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여기는 이제 오면은 좀 바깥 공기를 씌우고 바깥에 일하니까 돈은 차이 때문에 하죠. 그죠? 그러나 또 일단 그 안전성이 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자꾸 오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광부 일보다는 지금 이 일이 좀 더 안전하고 뭐 안전하고 바깥 뭐 공기도 그래 좀 쐴 수도 적선 있고, 일단 안전하지 뭐요.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도 또 여성분들도 또 있었다고도 하고 환경이 좀 광산하고 많이 다르네요. 다르죠. 광산에 그 광산에는 노임이 좀 세지요. 그래서 노임이 좀 센데 여기 그 광산은 좀 그런데 광산 같은 데 위험 수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 과거 연탄은 이제 정말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이제 필수적인 이제 에너지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겨울에는 이렇게 막 연탄 나르기라고 해서 이렇게 좀 봉사활동 같은 거 하고 그 또 여름에는 이렇게 가족끼리 계곡 같은 데서 막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좀 연탄에 대한 좀 추억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근데 왜 그런 추억이 좀 많았을까요? 추억이 연탄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진짜 연료가 없었잖아. 연탄 뺏기. 서울 같은 데는 삼천리에 그 큰 강북 같은 막 하루에 막 250만 년씩 막 근데 처음 연료가 주 연료가 이거 연탄이잖아요. 연탄인데 그 뭐 연탄 거는 연료가 없어요. 그럼 연탄으로 하니까 그래도 연탄을 하게 되면 뭐 뭐래 좀 그래도 방도 뭐 연료가 딴 게 없으니까 연탄이 없으니까 주로 이거를 많이 떼는 것 같아요. 선호를 했는 것 같아요. 연탄. 기름 그때는 근데 아주 기름은 없었고 내가 알기로 한 연천 석유가 좀 이 보이라가 나오는 게 연탄 하다가 나왔잖아. 그게 예, 석유 이제 기름 석유 연석유 그 이제 요즘 막 끼트르마이 보일라 이런 게 이제 나온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한 내가 알기로 연탄이 조금 사양 사업이 서양이 자꾸 이제 사양되는 게 85년도부터 연탄이 이제 자꾸 사양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연탄이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석유도 막 고급 연료가 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막 이래 됐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주 연료가 연탄이더라고. 연탄이 안전해서 이제 광부보다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서 이 일을 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 연탄이 이제 서민의 어떻게 보면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좀 이롭기도 했지만 연탄을 또 잘못 마시다가 이렇게 죽는 사례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많았죠. 네. 그때 그게 그래서면 정부에서도 막 자꾸 고급 연료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 연탄이 참 우리는 이제 연탄이 뭐 강부들도 마찬가지 뭐 자기가 캐모레해서 그 위험을 했으면 해서 가족도 있지만은 그 캐모레 가지고 연료를
이제 그 전국에 공부를 하니까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받아가지고 이 연탄을 생산해서 이 소비자들 주면은 참 거기에 대한 참 많은 예언이 있잖아요. 연탄에 대해서 막 방이 따지다든가 딴 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그래서 우리도 연탄에 대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회장님 항상 제품질 제일주의 해가지고 연탄이 그때면 일명 막 탄이 강호서 여러 탄이 막 굉장히 칼로리가 모자르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는 막 정부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4,000 칼로리 이상이 돼야 판매를 한다 이래 돼가지고 연량이 좀 향상됐죠. 그럼 연탄도 막 또 연량도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규제가 되고 또 감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연탄 공장 하는 사람들은 좀 이걸 가지고 서민 중에 서민이 떼는 연탄이잖아요. 가장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이런 막 줄에도 막 매가 댕길 정도로 그것도 요즘은 막 떼면은 한 1,000장씩 매면 그때는 막 몇 장씩 사가지고 2장씩 들고 가고 이럴 정도로 연탄 떼는 것도 힘이 들 정도로 그런 세상에 살았으니까 지금은 그러면서 그 연탄에 대한 우리는 우리는 이게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걸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데 빨리 연락을 하면 빨리 따뜻하게 뗄 수 있다 하는 그런 또 자부심도 있죠. 연탄. 네.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신 건데 일을 하시면서 좀 신체적인 좀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몸이 좀 어디가 좀 망가진다던가 연탄 아마도 연탄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고 이제 요 사가지고 우리 공장도로 팔면 이걸 싣고 가서 판매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여기 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어주는 사람들 일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중노동이에요.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중노동하는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좀 건강에 그렇게 막 힘이 들죠. 중노동이니까 그 어떤 데 보면 근데 뭐 거기도 강업소도 전부 다 산업재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또 이런데도 안 그런 같은데도 이 재해가 생겨요. 재해도 생기고 또 이런 게 힘드니까 퇴직하고도 또 하다 다칠 수도 있지만 퇴직하고 나가서도 여기도 이제 요즘 또 산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또 검사를 하면 또 산재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중노동 자체가 좀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죠. 뭐 저 같은 예는 예를 들어서 뭐 내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활동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오히려는 건강에는 괜찮죠. 건강 같은 데는 큰 무리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는 좀 많은 머리를 써야 되지만 그런 거. 광산에는 사고가 많은데 반면에 이런 연탄 공장에서 사고가 안전하지. 사고 같은 거는 거의 없었고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는 뭐 끼미 같은 거 뭐 어디라도 뭐 멀쩡한 맨따도 갖다 자빠지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게 또 기계 같은 게 전륜전기도 막 돌아가고 좀 빠질 때도 그렇고 인데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쫙 봐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손이 낑기는 게 있고 또 하다 보면 푹 받치는 게 조금은 약간의 아무래도 이제 재해가 있지 뭐. 재는 없지는 않아. 광산보다는 그래도 그럼요. 많이 안전하죠. 그래도 근데 전부 다 이제 갖추고 요즘 막 또 그이잖아요. 뭐 요즘 막 재해에 대해서 정부에서 막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신경 막 교육도 하고 뭐 이제 신경 써야지. 네, 초기에 이제 아까 삼천리 연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삼표 연탄이라고도 있고 이렇게 좀 대세 레이저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연탄이 9공탄이라고 해서 9구멍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19공탄 그리고 1970년대에서는 22공탄 뭐 이런 식으로 22공탄 2번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개발을 할 때는 뭐 어떻게 연소가 어떻게 잘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꾸 연구가 되지 뭐. 그래서 9공탄이 꺼졌는 막 노래도 있어 옛날에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막 9공탄이 꺼졌나 막 그것도 딱 꺼져 보니까 막 전부 다 그때 전부 자취하잖아요. 열심히 시골에서 또 조금 중도 도시로 나고 그러면 혼자 하다니까 뭘 알아요. 그러면 꺼지면 이 구멍이 적으니 연소가 시키면 불이 잘 안 타는 거예요. 꺼져버리 밤에 꺼져버리면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 하다가 이게 뭐 19공탄으로 이제 바뀐 게라 구멍이 이제 더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또 22공탄으로 되다가 지금 현재 대세가 22공탄 우리 같으면 22공탄 또 25공탄 구멍이 25개래요. 연소가 잘 되고 거지 지금은
뭐 봐서는 연탄이 최고조로 열량이 이제 4,500칼로리, 4,400칼로리 돼야 되거든. 4,400칼로리 밑에면 벌점 맞고 막 이제 검사하고 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경을 쓰고 그러면 이제 거지 연탄 떼다가 불 꺼지고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뭐 다 연탄 좀 좋은 편이지. 그래 자꾸 이제 하나의 그 연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연소가 안 된다는 거는 뭐 검은 그냥 대로 남아요. 그래야 뭐 탄도 실제 반밖에 안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깝고, 그러면 막 시간도 짧고 이래요. 아, 그럼 구멍이 느르나무로 해가지고 연소가 되거든. 연소가 이제 이 공기가 잘 들어가니까 부하가 잘 되니까 타는 거지 이제. 그럼 그 당시에 38살 가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연탄불에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잖아요. 그 연탄불에 굳이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었던 이유가 뭐 고기 맛이 좀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거는 보통 이제 숯불 고기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숯불이. 그런데 실제 숯불 구하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숯불이. 그 이제 숯불은 자꾸 이제 그게 막 굽는 데가 자꾸 이제 그것도 또 자꾸 들어가니까 연탄불을 선호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도 먹어보고 뭐 연탄불을 많이 먹어봤는데 대충 먹어보면은 연탄 숯불보다도 오히려 고기 맛이 낫대요. 그 실제로 난 끄고 우리 보기도. 근데 그 연탄을 그러니까 뭐 진데 막 뭐 딴 데 가스 같은 데 잘못하면 막 고기가 더 타. 근데 요거는 뭐 거기 그막 굽는 데다 약간 다르지만은 일단 그 맛이 낫다 그러네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 실제 수천 불고기집 저 거기다가 숯불은 구하기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숯불 또 어떤 데만 숯불 같은 게 지금 가스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 그런 데 있고 이래요. 멈출게요. 그럼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오남매 장남이에요. 오남매 장남. 오남매 장남. 장남. 예.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 태백에 이렇게 그 광산으로 일하러 간다고 했을 때 허락을 해 주셨나요? 안 했죠. 광산에 가서 일하는 사람 안 했죠. 이야기를 그냥 안 하시나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뭐 광산 일하는 건 한참 속였죠. 말씀 안 듣죠. 그러면은 아버님은 계속 그러면 안동에서 그러면 네, 그렇죠. 계속 예. 농사 일을 하시고 예. 또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셨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허락을 안 하셨을까요? 허락도 그리고 걱정하신다고. 아버지 엄마가 뭐 그렇잖아 광산 뭐 저도 안동에 있을 때 광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그 굉장히 또 선호하는 게 아니랬고 그래도 광산을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막 좀 그랬죠. 그래 했는데 누구 오면 광산에 다니는 사람이 오면 뭐 광산 얘기를 해요. 했는데 아이고 광산에 대해서 별로 선호도 없었고 뭐 광산에 댕길 생각도 없었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아까도 뭐 초창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것도 광산 안에 한다고 밖에서 이렇게 삽질하는 걸 농촌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했는데 그 학내 뭐 약간의 참 들어가봐 학내는 그래 하면서 저 밖에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좀 메탄 하는 거 그걸 배운 그거 하다가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장남이라서 집에서 좀 기대가 좀 되게 컸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니까 그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요즘보다 훨씬 더 강했지. 이제 나는 그래도 아버지도 너는 항상 어디 갈 생각하지. 저도 갈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시골에서 농사 짓어요. 농사 짓고 나름대로 뭐 사람도 저도 이제 아까도 양잠했죠. 양잠을 하면은
사람을 많이 써야 돼. 양잠이 뭔가요? 누에. 그걸 하면 사람은 그 뽕을 막 따가지고 이러는데 그 잠실 가는데 그 누에미인데 서울이 그죠? 거기서 내가 사람을 그걸 봄에 누에 미기고 또 가을에 누에를 먹여요. 그러면 그거 사람이 한 20명, 30명 써야 돼, 아가씨들. 그때는 시골에 아가씨가 많았어요. 그 막 사람 들여가지고 일하고 했는데, 그래 뭐 나는 아예 거기에 정착하고 있지, 어디 간다 하는 건 생각도 안 했지. 이제 그러다 그냥 겨울철에 농사 다 짓고, 그래 친구 따라가고 뭐 온다고 왔다가 뭐 그렇게 앉게 됐었지. 그럼 가족은 그러면 서울에 있다가 잠실에 있다가 아니요, 그 누에 미인도 곳이 그렇고 가족들은 전부 다 안동 있고 나는 또 애들이 그 이제 할머니 그 있다가 내가 일로 오면서 다 일로 집 사람하고 다 일로 왔지 태백으로. 저 또 애들이 또 다섯이 오남매래요. 아들 딸이 아들은 하나고 딸만 너희. 그럼 집사람분은 안동에서 그럼 만나신 건가요? 그렇죠. 그건 예천이고 나는 안동이고. 아 어떻게 하다가 만나신 건가요? 저 중매였죠. 중매 결혼으로. 예, 중매. 태백으로 오라고 했을 때 와이프한테 집사람한테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 뭐 남편이 오라고 이렇게 와야지 뭐 자기 혼자 그 시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때 집사람분은 따로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거기는 따로 하는 것보다 그 옛날 그 하면서 이제 그 한복을 옛날 그또 한복을 좀 할 줄 알았나 뭐이더라고 시집 오기 전에. 그래서 뭐 그래서 한복 좀 하고 뭐 그런 매를 키우고 그랬지 뭐 별로 사회 활동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그럼 연탄 공장에 이렇게 다니시니까 집이 항상 따뜻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셨나요? 연탄은 뭐 공장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때 연탄은 그 연탄이 아주 좀 따뜻하지요. 그 뭐 누집에 가면 연탄 떼는 집은 따뜻하고 기름 떼는 집은 춥고 일단 뭐 기름 아까우니 막 나가면 꺼 뿌리고 뭐 드럼도 켜니 항상 썰렁하고 그 연탄 떼는 집은 어디지니까 훈기가 나지 뭐 집에는 훈기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훈훈하지 뭐. 그 연탄을 그렇게 많이 그때는 또 연탄이 제일 따쓰고 또 제일 선호를 많이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제일 싸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정에 연탄 떼는 한 달에 한 300장에서 350장 정도 떼거든요. 한 달에. 그 1년이면 곧한 거지는 1,500장, 2,000장 떼지. 80년대 이 연탄은 값이 강원도에서 좀 비교적 저렴했을 것 같은데 이게 연탄 가격은 정부에서 고시 단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받고 싶다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거 아니 서민들 떼는 거잖아요. 서민들 떼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딱 고시 단가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 얼마나 갔냐면은 연탄 한 장에 640원 가요. 639원. 잠깐만요. 비행기 소리가 지나가고. 그러면은 결혼을 하셨을 때 당시에는 몇 살이셨었나요? 24살요. 24살 때. 결혼하고 장가 갔어요. 저 군대 갔어요. 그러면 군대 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그 아니, 이후에 군대를 가기 전에 갔다 와서 한다니까 저 신부 측에서 안 된대. 결혼하고 가라 이제. 그래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많이 옛날에 뭐 특별히 우리 때문에도 주로 대세가 중멸해요. 연애하면은 전부 다 웃어요. 아, 정말 저 연애했다, 정말 누가 연애했다 이렇게 하고 중매하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아직 연애는 결혼한다는 생각도 안 했고 요즘 애들 전부 다 연애잖아요. 그때는 뭐 그게 뭐 대세니까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뭐 그때 풍속이 그때만 해도 풍속이 그래. 우리 나이 때는 거의 연애하는 게 흉이래요. 뭐 누가 사귀다가 막 정말 뭐 이까지 요즘 그때는 뭐 요즘은 전부 다 그게 뭐 당연하잖아요. 요즘 그 중매 의하면 이까지면 그때는 중매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
연애하는 건 좀 안 좋고 이랬다니까 그때 우리 세대 때는. 제가 원래 80서인데 그 풍속이라는 건 참 무서워요. 그럼 중매를 한 번에 보시고 바로 결혼하신 네, 거예요? 바로 하고 그냥 바로 하고 바로 중매해가지고 그냥 이래 맞아 보고 그다 무슨 그 보고는 거 바로 그만 약혼 사진 찍고 그리고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보내갔어요. 그럼 지금 집사람분은 건강하시고 건강하죠. 1980년도에 그럼 여기 태백에는 전부 다 연탄으로다가 집이 따뜻하게 예, 거의 다 연탄으로 예, 뭐 내가 연탄도 공급도 그때마다 연탄이 공급이 잘 되고 처음에는 하여튼 뭐 연탄도 떼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개 했고 뭐 하여튼 강부 생활하는 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80년대쯤 되면서 많은 이제 정착이 많이 되고 많은 또 생활 상태도 좀 나아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좋아졌는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왔던 친구분은 강부 일을 계속 하셨나요? 내 친구들 중에 강부 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없고 그래 뭐 저도 여기 보면 주로 이제 강부 생활하는 사람이 뭐 거의 대세지 뭐요. 강부 그래요. 태백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는데 그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인구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업도 발달하고 물가도 되게 비쌌다고 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인구도 계속 감소가 되고 좀 사람도 많이 안 보이고 그런 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는 이제 강업소 여기 광산촌이잖아요. 광산촌인데 그때만 해도 인구가 13만 사람이 바치가 못 될 정도로 많았는데 이 연탄 이제 그 연탄이 이제 저 뭡니까 고급 연료가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연탄 자체가 사양 사업으로 광업소 자체가 사양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강부들이 이제 그러면 정부에서 이 그때만 해도 강부들이 이제 광산 생활이 뭐랄까 하면 저희 광산들이 막 크기만 전부 다 열악해요. 강업주들이 그러면은 노임이 체불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을 본받았는데 일본도 그렇게 해가지고 광산이 다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체불에서는 참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가면서 광산을 문을 닫기 시작하는. 그러니 막 일시에 거의 막 88년 이문에부터 이게 막 하지 막 급속도로 강업소들이 정부에서 해가지고 부채 좀 다 주고 하니까 막 안 그러면 벗어나지 뭐 그러니까 막 문을 막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업소 사용도 또 그 강산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가스다 석유다 뭐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막 강력하게 전부 다 보조해가지고 안 그러면 체불 임금이 막 말했다 그래요. 체불 임금 막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막 그래 하니까 정부에서 막 그 구조 이제 정가 폐강업으로 막 들어갔지 뭐. 그러면 그게 80년 후반 때쯤. 그럼 지금 80년대 후반이 아닌 2000년대 이렇게 태백에 사람도 많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원인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광업소랑 광업소 강부들이 당연히 일단 돈은 채울 했지만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 오니까 여기 듣기로는 경기도 안산으로 제일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 안산에 거기 뭐 공업단지니까 글로 가면 뭐 말은 뭐 거기가 툭 받친 사람 보면 태백 사람이라는 정도로 처음부터 자기 직업 따라서 이제 또 가는 거지 뭐. 그때 하면 이제 광산이 자꾸 인구고 뭐 급속 지금 한 4만이 채 안 된다 하더라고. 또 장성가서 지금 폐강 올 금년 6월 말자로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인구가 더 준다고 보여야죠. 장성광업소 이 폐광이랑 요 강원 원료 공업이랑 좀 관련성이 좀 있을까요? 밀접하죠. 우리는 관련성? 왜 그러냐 강업소에서 그 생산되는 무연탄을 우리가 사가지고 와야 생산해가지고 제품 명가를 또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업소 문을 닫으면 단위 구입처가 말은 지금 생산해 저탄해놔는 게 한 100만 톤, 한 10년 정도 간다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강업소에서 안 하고 또 6월 1일 후로는 광해방지판에서 관리를 한대요. 그럼 이 강업소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생각인데 강업소는 장인에 생산해가지고 팔라고 이래 하지만 이 광해사업자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급받는데도 상당한 애로 있지 않느냐. 지금 강업소는 아마
저기 화성은 한번 작년도에 다 닫았고 올해는 25년도 여기고 24년도 여기고 25년도 도계강업소 있는 그것도 문을 닫는데요.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은 도계강업소라도 좀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지 않나 이런 건 상당히 지금 오늘 탄 우리가 지금 사실 하루에 오늘 여기 하루에만 600톤 700톤 들어와야 돼요. 들어야 이제 탄 잠시만요. 비행기 지나가. 하루에 200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갈게요. 하루에 200톤 금방 얘기해. 하루에 500톤 600톤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요. 예. 지금 비행기 오늘 왜 비행기 이렇게 자주 시나? 뭐 글쎄 그러네요. 아 이런 건 아니겠지. 안 그러면 그냥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 뭐. 이런 건 아니지. 민감하게 다 우리 말이 비행기 한 대도 못 들었는데 오늘은 비행기 더 가네. 들어가 다시 200톤 거기서부터. 네, 하루에 한 500, 5, 600톤 들어오는데 이 탄을 오전밖에 안 줘요. 하루 4대밖에 안 주는 거예요. 4대면 한 120톤밖에 안 돼요. 그 요거는 이제 오늘은 좀 조금 더 들어와요. 이제 경동이 따로. 경동은 우리 아직 있긴 있는데 강업소 우리 연탄 공장에서 강업소가 폐강함으로 해서 탄 구입을 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게 광해관리공단하고 광업소 이 둘 사이가 다른 회사 다르죠. 이게 예. 관련성이 다면 구경인데 달라요. 이제 업체가 다르죠. 강업소가 계속 거래를 했던 분들이라서 좀 더 편하다는 말씀. 그렇죠. 강업소도 편하기도 편한 분들은 생산을 거기서 하니까 생산 자체가 끊어져 보니까 뭐 조금 덜 쉽고 떠나가서 생산 자체를 못 하니까 우리는 구입하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애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존폐 위기지 뭐 얼마나 갈지도 예측을 잘못 하면 많이 가봐야 한 4, 5년 가지 않겠나. 뭐 어떤 사람 10년간도 가는 애도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요. 네, 좀 그리고- 아쉬움이 남죠. 네. 그러면은 이 태백 향관 아카이브라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역사 자료, 어떤 기록을 좀 남기고 싶은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가령. 역사 자료는 우리가 뭐 역사자는 뭐 남들보다 우리는 우리가 요거 이 요즘 윤정기 요즘에 하는 게 이제 쌍탄계래 가지고 탄이 생산이 더 많이 되는 게 옛날에는 단탄계래 가지고 탄이 이제 상당히 숫자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 걸 일단 한 대를 저쪽에 우리 석탄 박물관 기증한 게 한 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꼭 남긴다 싶은 것보다도 뭐 어떤 남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절이 뭐 그때 그래도 전성기도 있었잖아요. 한참 막 연탄이 막 나올 때 지금 사양 사업인데 뭐 특별하게 뭐 그냥 우리가 뭐 긍지를 가진다면 우리 서민들한테 연료를 원활하게 제품 좋게 해서 생산해가지고 주민들이 따뜻하게 뗄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 뭐 특별히 남기고 싶은 거는 뭐 별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사진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어떤 그런 자료 같은 거는 따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때 우리가 사진도 별로 남겨놓은 게 없고 뭐 그래 남겨놓은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일하시면서 이렇게 연탄 공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 됐을 때도 그렇게 막 신이 난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진 않았었겠네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이런 탕님 하루에 우리가 탄이 나갈 때면 하루에 우리가 한 10만 장 정도 나가 10만 원, 13만 장. 그래 연간에 우리가 2,400만 장까지 올 지금은 한 1,200만 장은 조금 줄어가 작년에 1,100만 장 나갔어요. 그러면 한참 그래 나갈 때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신바람이 나죠. 이제 막 어떤 데 오면 우리 그 대리점 사람들도 오면은 뭐 쉽게 뭐 시내에서 살 때 보면 막 별로 막 메가리 없이 당기다가 강원 열려 들으면 막 신바람이 나는데 왜 그러나 하게 막 이거는 막 전쟁 같은 한 번 빨리 싣고 가려고 경쟁 같은 그런 경쟁을 내면 한번 싣고 가려고 어떤 데 새벽 4시에 와요. 빨리 들어온 순서대로 싣고 가니까 그런 이제 막 좀 뭐랄까나 좀 활력소가 좀 보이는 그런 좀 경쟁 속에 한 발을 싣고 가 그런 게 좀 그때 그래도 막 사람들만 동원되고 막 싸움도 하고 그런 게 좀 남지 이제.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숫자가 적게 나가니까 이제 뭐 좀 아무튼 활동하는 게 조금 약하지.
당신은 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부딪혔던 부딪히죠. 그런 게 좀 부딪히고 뭐 많으신가요? 어떨 땐 욕도 먹고 뭐 심하게 뭐 쌍소리도 막 하고 그래도 뭐 어떤 뭐 제가 하나의 그 생존 경쟁이니까 그래도 그게 참 좋은 거지 뭐요. 삶의 터전이라 하는 게 그런 속에서 뭐 참 싸우면서 친하다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제 뭐 유대는 좋고 뭐 항상 나간 사람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우리 또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지금 남지 뭐 서로 이제 그 인간관계에는 좋게 남죠. 이런 탄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연탄, 석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게 강부하는 분들이 막걸리를 막이 황내에서 막 그 수백 메터 가잖아요. 이 목이 말아요. 목이 마르니까 막 마음만 막 나오면 막 그래 막이 주위 여기 광소 자리인데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이제 주먹들이 있는 막 바로 쫓아간대 그걸로 막 막걸리 그렇게 먹기 쉽답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럼 여기 하는 사람들은 밖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 요즘은 커피를 많이 먹고 그때면 커피는 잘 없었잖아요. 요즘 커피 그리고 뭐 여기 지금 하는 사람들 그렇게 목마르지를 안 하고 뭐 의심을 쫓아가면 먹고 오고 뭐 그렇지만 그때는 항내가 하여튼 8시간 거의 있다 나와야 되잖아요. 막 한 온도가 한 40도가 올라간대요. 그리 막 땀 흘리고 막 다 흘리니까 그건 참 진짜로 진짜 이 안에 많이 남은 사람들이 이래 들어보면 고생도 많이 하고 하여튼 하여튼 항내 사고가 많이 났는 걸로 알아 내가. 근데 우리 요 보면 위령탑이 있어 위령탑이 이래 가면 거의 숙연해지지 이제. 그래서 막걸리를 이제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유흥지도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유흥지점도 그때 광산은 그래도 하여튼 전국적으로 하여튼 이 전국적으로 이 광산으로 몰려 취업 자리가 없으니까 옛날에 일정 당시에 돈 벌 데가 없어 일본으로 그렇게 갔다 그러잖아요. 일본으로 많이 갔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가신 거 아니에요. 일본을 가면은 핫바지 입고 가서 일본 가면 가다만 입고 나올 정도로 뭐 한 달에 우리나라 한 달에 시골에 있다 서울 갔다 와서 양복경 매로 그냥 일자리 없으면 강원 서로 다 이 강산 쪽으로 그림 전국적으로 모이더랬대. 그러니까 일단 뭐 목숨은 위험하지만은 돈이 일단 뭐 생산성 돈은 그런 대로 좀 생활이 그렇든 됐는 모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강선생 그리 많이 몰렸지. 전에는 뭐 어디든지 직업할 데가 없어. 직장 구할 데가 없대. 옛날에는 거의 다 농촌에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인구가 전부 다 80%가 농민이잖아요. 농민들이 자꾸 현재 저거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요즘 막 좋은 기업들도 있고 이렇지만 그때는 뭐 없다. 그러니까 강업소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모여들었대요 여기가. 근데 광부들은 그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유흥지점에 잘 못 가고 간부들이 주로 많이 갔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아무래도 좀 간부들이 좀 많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또 강부들은 강부들대로 뭐 강내 갔다 오니까 뭐 이런 또 뭐 어떻게 하면 뭐랄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막 좀 뭐 폭발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막걸리 그런데 가야 좀 기분도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게 많다고 봐야지 뭐. 어디 가야 뭐 기분도 안 풀고 강생생활 하다가 또 어떤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강생생활은 내가 뭐 어떤 때 위험도 느끼는 그런 것도 있고 오늘 또 살아나온 게 고맙고 그러니까 참 너무 강산생활 항리 들어가서 한다는 건 참 많지 아픈 일이에요 그게. 광부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뭐 막걸리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좀 하여튼 막걸리가 제일 좋은 모이더라고. 어떤 막걸리인지는 막걸리는 특수 어디 그냥 그때는 이제 밀주는 없고 이런 데 생산하는 그런 도가에서 하는 그게지 특별한 도가 양조장에서 생산하거든. 요즘 말하면 이제 소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양조장은 그런 거지 특별한 막걸리는 없더라고요. 일반 막걸리. 태백의 물닭갈비처럼 이 막걸리도 이 태백 막걸리 태백 막걸리는 없더라고. 전부 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태백 들었어요. 막걸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럼 예전에 만약에 일을 마치신 다음에 여기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시설이 많잖아요. 뭐 예, 예. 영화관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근교의 공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데가 좀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같이 좀 가족들하고 좀 풀 만한 그런 여가 생활이 서울 같은 때는 있는데 여기 태백은 어땠었나요? 태백에는 거의 간다는 데가 내가 왔을 때면 완전한 게 위령탑. 장소가 없어요. 뭐 문화관광 지금 요즘 이랬었지 문화 뭐 늙은 때가 거의 절관 요런 도랑에 이래 가고 뭐 주로 뭐 어디 가면 저 바닷가 쪽으로 바다 쪽으로 연어가 저뭐 이런 거 뭐는 거죠 빙어 카는 뭐좀 잡으러 나가고 그때도 교통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고 주로 뭐 별로 그렇게 문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각목 생활이 뭐 전체적으로 열악하다고 봐야 돼. 그런 문화는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전대 잘 안 가고 고기 가져와가지고 스레트 아세요? 스레트 저는 지금 스레트 있어요. 요즘은 스레트 전부 다 그 성면이 있어서 뭐 완전 못 먹어요. 그놈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고기 판패 놓고 막 그니 막 밤에 올라가면 막 지지지 뭐불 떼면 막 고기 능선 나잖아요. 그러면 고기도 안 익고 막 주먹는 거라 익도 안 있는 거를 그럴 정도로 이놈의 고깃집도 잘 못 가고 이 강부들 그러면 그것도 그래도 뭐 즐거우니까 저도 해봤어요 그걸요. 해봤는데 사실 뭐 막걸리도 물론 가서 뭐 술집 가서 먹는 것도 있지만은 뭐 소주집에 가서 소주 약간 하고 가게도 먹고 좀 뭐 먹는 게 뭐 같으면 화롭게 먹는다는 감히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아주 저렴한 데 가서 술 한 잔 먹고 기분 내는 건 똑같으니까 뭐 그런 정도지 뭐. 그래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지나가. 네, 시작하죠. 네, 그럼 좀 오해가 있었던 게 그 광부들은 뭔가 좀 호화롭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유흥업소를 가거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좀 들어본 거에 말씀하신 거를 이제 보면은 뭐 스레트 같은 데서 그냥 고기를 구워 먹었을 정도로 좀 그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좀 그래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데 가서 좀 상당히 좀 어렵게 다 생활 상태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거기 뭐 스레때 구워 먹는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거의 다 그렇게 먹었더라고. 물론 뭐 이런 데 가서도 좀 조금 좋은 데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세가 그런 도랑에 가가지고 분료를 해놔놓고 스레때 가지고 구워 먹는 게 그때는 뭐 그런 성면이 뭔 줄도 모르고 막 먹고 먹는 거 돌판에 구워 먹는 그나저도 돌 잘 해가지고 그러다 좀 돌 잘 잡은 사람 먹고 이러면 그냥 제일 쉽게 먹는 게 스레트 구워 먹는 게 제일 쉬웠다 그래. 나도 가서 먹어봤고 애들도 가가지고 먹고 뭐 이런데 실제 애들 데리고 고깃집에 요즘 고깃집에 간다 그러는 건 거의 잘 드물었다. 요즘 그 고깃집 가족끼리도 가잖아요. 뭐 또 모든 면님을 뭐 친구들만 가는데 그때는 그렇게 갈 여력이 안 된다. 생활 상태가 그때 생활 뭐 상태가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런 스레때 먹는 경험이 다 있다. 스레트 스레트.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이 호황기에는 그 왜냐하면 광부들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석탄이나 이런 것들 또 찾는 것도 많았고 근데 막상 광부들은 돈이 많은 도시라서 이런 유흥지도 많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살면서 아 여긴 굉장히 좀 그 돈이 좀 많은 도시다. 좀 잘 사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사셨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했지만 저는 이제 시골에 인도되면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좀 돌아가지. 아무래도 돈이 이제 아무래도 시골에 그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인대 오잖아요. 근데 돈이 끓는 데가 일단 여기잖아요. 광산촌에. 또 직장이라 그러니까 뭐한 달에 월급을 받으니까 얼마를 받으니까 일단 경제가 좀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실질적으로 생활 상태는 그렇게 여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할 수가. 또 처음부터 시골에서 다 자라났기 때문에 이 돈을 좀 경제에 그 돈을 좀 못 쓰는 거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못 쓰는 건 또 애들 학교도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뭐 쉽게 말 가난한 거지 뭐. 말은 돈이 좀 돌아간다 그러지만은 가난해 다가 가난해. 다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간부들은 그때에도 뭐 조금 괜찮았을지도 모르지 아무래도 조금 낫겠죠. 그런데 일을 하여튼 뭐지 그분들도 뭐 좀 화려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좀 화려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상태가 그럴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자식분이 아까 5분이라고 하셨나요? 자식분들이? 다시 오남 예, 오남매가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자식들은 좀 다른 뭐 가족 얘기를 그래도 예,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근데 저도 뭐 그냥 이렇게 저기 태백 와가지고 아들은 뭐냐면 여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 고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뒤 사업을 한다고 내가 그때 요 중간에 요거 하기 전에 내 강원열로 이사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내가 나름대로 독립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독립을 해가지고 내가 바로 이 자리를 이제 여기 이제 태백연료라 그런 걸 내가 선율을 내가 했어. 이제 이 강원연료 나와가지고 하다 둘이 경쟁도 했어. 그러다 이 통합을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야가 하나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뭘 딴 걸 뭐 하겠대. 야, 내가 지금 사업해가 어려운데 하지 말고 하니까 지가 뭘 한대. 그래 나와가지고 저게 뭐냐 그때 한테 김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김치를 뭐그만 네가 하지 말고 저 동기하고 한대. 그러더니만은 그래 그것도 김치가 또 잘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지금은 한나에 있다 나와서 한나 야가 원래 할 때 이제 장판이죠 장판을 강화마루 하고 해가지고 동해지구에 총판을 내게 된 게라. 자기 선배들이 해가 동판을 이제 지금도 태백까지 와요. 강릉 사는데 쭉 이리 오고 원래 마지가 딸이에요. 딸 하나는 지금 뭐랄까나 신한은행에 종로 지점장이에요. 그래고 또 둘째 사우는 또 전주대학교 교수고. 그리고 하나는 자기 사업을 인나 공대 나와 자기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둘은 밑에 다 사업하고 그래 있어요. 손자는 하나 있는데 손자는 이제 고대 나와가지고 아직 졸업을 못했어. 그래서 지들 또 뭐 한다고 뭐 하고 있어. 네, 자식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잘 돼도 열심히 살고 뭐 만족이라는 게 없지만은 뭐 그런 대로 잘 커져서 고맙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은퇴 후에도 이렇게 뭐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런 건 따로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도와줄 적도 없고 그냥 뭐 내대로 그냥 둘레 살래기지 뭐. 근데 저도 뭐 이제 애들이 5이다 보니까 그 과정은 사실 좀 힘들잖아요. 애들 5이 학교를 다 한다 그러면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가 돈 번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래 하면서 나도 이제 시골에 있는 거는 막 시골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다 이제 정리해 버리고 둘이 가서 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런 각 아파트 같은 지으면은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해가지고 아파트를 또 지가 또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사라고 다 받고 지에서는 그거 살고 있고 여기 아까 대산 2차라 그런데 여기 있어요. 거기 이제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뭐 자기들 살고 우리는 또 뭐 크게 뭐 생각 안 하고 저도 우리한테 손 안 내밀 그냥 그래서 살고 있지. 여기를 다니시면서 그러면은 학자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여기는 학자금은 없어요. 학자금은 없고 강호선이 있었지. 우리는 학자금은 없었어요.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충당을 하시나요? 그렇죠. 학자금 한테 저들 뭐 나름 5 시키는데 좀 힘들었지만. 그러면은 이제 은퇴 후에 이제 뭐 계획이 뭐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저도 지금 아까도 말도 저거 80서인데 지금까지도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까 나는 80서이고 또 우리 사장님은 85이고 또 우리 회장님 86이고 노인회사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회사도 이것도 뭐 곧 우리가 정리를 하자.
우리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또요. 회사를 경영하다가 또 경영 안 하는 것도 그게 힘들어요. 정리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강업소도 한 4, 5년 좀 더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뭐더 별로 이제 더 한다는 거는 기대 안 하고 또 안 해야 되고 우리도 지금 이 나이도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많이 했어요.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움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할 만큼 이제 했잖아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어제도 사장님한테 우리도 이 사람 좀 쉬고 한 3년 쉬어야 될 거 아니냐. 더 할 수도 없고 해도 또 안 되고 그래요. 일을 그때,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만약에 좀 뭐 자유 시간이 있다 이러면 뭐 하고 싶은 그냥 이제는 뭐 건강 관리하고 뭐 애들 참 뭐 말없이 뭐 잘 살아줬으면 고맙고 바람이 그밖에 없지 뭐 특별하게 뭐 지금 뭐 한다는 계획은 없고 그럼 태백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안동으로 다시 저는 아직 뭐 안동을 가야 되느냐 확실한 건 없는데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뭐 또 집사람은 또 별로 갈 생각이 없고 그래. 태백에 사시면서 그럼 뭐 특별하게 좋았던 점이 좀 있을까요? 잠시만요. 태백에 뭐 좋아하는 그는 저는 또 뭐 이 삶에 인생 삶에 뭐 그렇게 뭐랄까 좀 즐겁게 이렇게 사는 편이에요. 즐겁게 뭐 또 친구들하고도 이제 뭐 사실 저도 술도 한잔 하고 또 뭐 대인 관계도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지 뭐 그 태백이 그냥 참 내가 그 실제는 제2의 고향이 그 태백에 38살 여기 와서 지금 80년 여기서 또 많이 살았으니까 모든 정이 여기서 다 들고 많은 여기 참 그게 여기도 참 뭐 많은 그게 남는 곳이에요 태백에. 사람이 애들도 있어서 여기서 키웠고 아들 여기 와서 뭐 그때는 학교를 다 보내고 이러니까 뭐 고향에 대한 참 향념도 있지만 여기도 많은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어떻게 보면 뭐 고향도 이제는 뭐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뭐 그냥 이어서 살아야 되나. 태백시에 뭐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요새 뭐 대체 산업이다 이래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도 늘려야 되고 또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하자라고 이렇게 분주하게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사님 생각에는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뭐 그거는 우리가 뭐 희망해도 되는 건 아닌데 우리도 살면서 사실 참 좀 마음이 좀 그렇죠. 뭐 태백이 참 활성화돼 가지고 뭐 참 조금 전 점점 더 이제 자꾸 줄어드니까 인구도 줄고 사람들도 또 막 좀 뭐랄까나 좀 활기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뭐 대체 사람이 전번에도 뭐 히토리를 건너 나온다 하니 좀 막 상당히 기쁘고 또 우리도 막 강업소 폐강할 때 이럴 때도 막 우리도 머리도 깎고 막 이런 것도 해봤는데 지금 뭐 태백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나는 저 말하면 옛날에 여기 원래 관광도시를 시장이 많이 그랬어요. 홍시인데 여기는 관광도 좋지만은 광산촌 광산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 광산하고 광산 없는 태백은 과연 뭐는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산 폐강하는 데서 많은 걸 했는데 그게 뭐 안 되고 결국은 다가 되고 장성 소공이 참 유일한 극인데 그거 뭐 이거는 꼭 뭐 경제적인 일만 따지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이 있어야 뭐 이 도시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 따라붙어 뭐 됐네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계 강업소라도 이래 좀 있으면은 또 아무래도 아직까지 연탄을 또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탄을. 그래서 그러면은 또 좀 더 뭔다 그래도 좀 하기가 좀 더 나을 거 아니냐. 기업이 이 뭐 모든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강업소라도 좀 다음 그래도 경동은 살아 있긴 있는데 도계라도 조금 더 하나 유지하시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여기 공장이 들어온다는 건 참 뭐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최고 여기 최고진데요.
채운 모든 물류병이 얼마 됩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바랬는 거는 뭐 없어요. 그러면은 장성 광업소를 좀 보존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변 분들도 좀 다 찬성을 그런 하는 건 분들이 많겠네요. 그거 참 다 아쉽죠 뭐요. 저 일정 당시에 있었다고 하더라 장성 광업소가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광업소라는데 그런 게 있고 특별한 건 없고. 이제 광부에 대해서 좀 이제 외부 시선에서 이제 좀 광부를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 이제 처음에는 광부로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연탄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좀 외부에서 광부를 봤을 때 아까 좀 스레트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광부에 대해서 좀 약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가장 계층이 좀 낮다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태백 사람들은 광부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좀 계층이 낮다 좀 약간 좀 지위가 낮은 직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나요? 그거는 뭐 꼭 뭐 그렇게 인정하는 보다 뭐 자기 그 좀 쉽게 말해서 사람 뭐든 자기 뭐 직업에 만족도는 없지만은 만족 다 자기가 나는 이 정도다 뭐 내가 좀 약간 목이 힘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강부들은 뭔가 모르게 작지 뭐 뭐든지 뭔가 모르게 나는 강부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작아지지 않나. 야 내가 이렇게 자부심이 막 강한 게 아니고 나는 좀 작다 이런 거 좀 그런 게 아니겠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태백에서 광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뭐 태백 사람들 주로 여기는 이제 강산촌이니까 뭐 우리가 나 누가 누구를 막 대놓고 니만 강부진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뭐 나는 강부다 뭐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좀 자부심을 좀 보통 우리 사람들은 좀 자부심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뭐 각자가 뭐 생각이 달렸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뭐 자기가 떳떳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아무래도 조금 약하지 않나 싶네. 그 원인이 그래도 그 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래도 뭐 자부심을 가지지 못한 게 약간 급여랑도 상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급여 같은 거는 뭐 그게 뭐 이제 조금 오히려 급여는 그렇게 약한 건 아니랬다 그래 강부들이 단 그때적인 사회적 전반적으로 급여가 약했으니까 뭐 그런데 일단 그 항내에 대한 이 생사를 걸고 들어가니까 그런 데서 뭐 좀 그런 게 좀 열악하니까 좀 그런 게 좀 사람이 좀 낮아졌지 않나 이렇게 좀 누가 뭐야니 강모심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게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 좀 그 오히려 사람을 사실 오히려 좀 좀 해줘야 떠받쳐주려고 되는데 잘해줘야 사회가 되는데 또 사회가 또 그런 게 아니야 평가받는 그런 건 건 아니거든 되게 또 일단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좀 그런 게 이제 뭐라 하나 이는 좀 직장 생활 좀 좋은 데 있는 사람들 뭐 의사학교 뭐 파사 좋아하는 식으로 면 그런 데 사람들하고 강보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모르 자기 스스로 작아지는 거 아닌가 누가 뭐 대놓고 이 아이만 가면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여러 같은 누가 끼리끼리 잘못하가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자식 교육 때문에 태백보다도 좀 더 도시 쪽으로 나가서 좀 교육을 시켜야겠다. 뭐 원주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가까운 뭐 경기도권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것도 뭐 있었겠지만은 그때만 해도 거의 뭐이 학교는 그렇게 외지로 나가는 학생은 별로 없고 특히 뭐 고등학교밖에 없었잖아요. 다 지금 고등학교는 다 거진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다 외지로 면 어차피 다 가야 되니까 그거지 특별히 뭐 막 사실 그 서울 같은 데 가가지고 학교 하려 그러면 그 방 없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는 뭐 그럴 정도로도 물론 경제력도 있었고 또 굳이 막 애들을 막 외지로 나가려고 저 자신도 그랬고 잘 없어요 거의 다 여기서. 월급을 그럼 타시면 주로 이제 쓰이는 데가 그 식료품에 많이 썼는지 아니면 의류라든지 뭐 주로 어디에 돈을 많이 쓰셨나요? 주로 뭐 애들 그때 당시에도 학교 애들한테 뭐 다 들어가지 뭐 애들 다 들어가고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거지 그때만 해도 다 시골 사람들은 시골 쌀 같은 거는 시골에서 가져오고 또 옛날에는 또 강보다는 쌀을 이제 배급을 다 줬대요 배급을 이제 쌀을 못 구하니까 그래 이제 가지고 한 달 주면은 쌀값을 월급 탈 때 쌀값을 제한다는 거 막. 일단 그때는 주식이 쌀이니까 요즘 막 고급 음식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로 뭐 아무도 광산에 있으면 아무도 뭐 술도 좋은데 술도 좀 많이 안 먹겠어요. 술도 막 주로 그거고 뭐 특별하게 뭐 거기는 뭐 또 기부하는 사람도 있었기 여러 가지지 뭐 다양하지 뭐. 이사님은 그러면 끼니를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뭐 끼니는 회사에서는 안 넣고 주로 집에서 밥 먹고 주로 집에서 뭐 끼니는 뭐 그냥 뭐 일상생활 똑같이 집에서 뭐. 가족들하고 다 같이 예, 가족들하고 주로 같이 먹고 뭐 저녁으로 퇴근할 때는 이제 뭐 동료들하고 이제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술도 뭐 그 자주 먼 퇴근이지만 퇴근할 때 한잔 먹고 가자. 그건 일상생활이 뭐 거의 그렇다고 해야죠. 네. 그럼 지금은 건강하시고 뭐 이렇게 다른 데는 비행기 지나고 갈게요. 뭐 광부 관련 미신 같은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출근하다가 뭐 여성을 못 마주치면은 뭐 뒤돌아서 다시 퇴근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했는데 옛날에 광산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게 거의 동상으로 돼 있었는 모이더라고. 거의 다가 뭐 요즘은 뭐 거의 방부도 없지만은 그때에 하여튼 강부들이 아침에 가는데 절대로 여자 안 건너간다 하더라고. 그런 하여튼 그런 거 하나의 뭐 미신이라 할까 하나 예의라 할까 뭐 남자들이 막 이렇게 가는데 여자들 길을 건너간다 그런 거 아주 여자들이 아주 많이 지켰다 그러고 남자들도 그래 하면은 그날 가다도 안 간대. 그 정도로 좀 강했다더라고. 뭐 일단 황례를 들어가니까. 그뭐 다른 생활은. 여기 연탄 공장에는 그런 문화는 따로 없어요. 예, 우리는 여기는 뭐 그런 거 없었어. 여기는 뭐 우리 내가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연탄 공장에서는 그런 게 하여튼 항례를 들어가니까 위험지구 들어가잖아. 일단 거기나 흠지지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의 그 미신도 있었겠지만은 그 이제 강 밑에 들어가는데 좀 좋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가야 되잖아. 기분이 막 이가 들어가면 그럼 좀 그런 게 많이 지켜주는 것 같아. 그 말은 있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태백시청에 뭐 바라는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태백시청에서 어떤 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태백시에서 뭐 서민들의 좀 특별한 바람은 없고 서민들이 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참 민원들 다 처리 잘 해주시고 참 뭐 다 최선을 하시겠지만은 정말 참 이 서민들한테 참 공직 생활에서 그 업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지 뭐 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족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네. 가족들한테 가족들한테는 뭐 열심히 살아서 좋고 앞으로 건강하고 뭐 그래 잘 살기를 바라지 뭐 특별한 없습니다. 끝으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언급하시고 싶은 뭐 하실 말씀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 이 말은 좀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잠깐만요. 못하셨다. 조금만. 특별히 한 말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예.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글이 있는데 안부연 시인님이라는 그 연탄재 관련해 연탄 관련해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인데 이거를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예, 너에게 묻는다서부터 읽어주시면. 지금 읽어요. 읽어요. 잠시만요. 저기 이사님
너무 이렇게 숙이시면은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요. 조그맣게 올려주시고. 아, 이거를 모자를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네. 조명이 더 밝아졌네. 네? 조명이 더 밝아졌어. 일부 밝은 거야? 네,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어디 비행기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근데 머리 떨어지는 빨리 생각해. 이 비행기 먹고 한번 하라. 예, 끝났어요. 그거 하고 만약 연탄은 뭐다? 연탄을 보다. 자, 가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묻는다. 천천히 정리. 하나, 둘. 계속 나와요. 약간 웃으세요. 시작. 너 자, 하나, 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안도현 시인.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하나, 둘. 전체 다요. 네. 너에게 묻는다. 시작.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안도현 시인. 마지막으로 이사님 생각하는 연탄은 뭐뭐다라고. 저. 네. 연탄은 뭐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주신다면 뭐라고? 모자를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 써보세요. 예, 네, 됐습니다. 예. 연탄은 잠깐만요. 잠시만요, 써보세요. 잠깐만요. 시작. 네,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연탄은 뭐뭐다. 연탄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연탄은 추운 겨울철에 어떤 연료보다도 우수한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나눌 수 있는 열기를 줘서 감사합니다. 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구슬체력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